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잘못 알려진 것이 그 대일항쟁기 때 고정이 된 것처럼 금정이 된 실정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독립투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역사관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조명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했는지를 역사 정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독립투쟁했던 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없습니다. 정한론, 언젠가는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조선을 일본의 노예 국가,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운동사는 말 그대로 투쟁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한국 역사의 역사책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면 이 독립투쟁사가 너무나 축소돼 가지고 거의 국민들이 모를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유명한 분 몇 분만 역사에 기억하는 그런 독립투쟁사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동학, 그리고 보천교 정산도 계열이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라든지 이런 민족 종교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한 주체였는데 이 종교는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경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탄압 대상으로서 이 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지금 현대사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은 유사 종교로 몰려 있고 실제 이제 일본이 지지해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종교는 어느 데서 보면 독립운동사를 이끌었던 종교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부분도 대단한 큰 역사 왜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군 성조와 단군 조선에 대한 이제 그 기록들,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 환단곡에 거의 그 기록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조금 또 충격적이겠네요. 아마 환단고기 아마 공격을 그리 많이 했죠 보면요. 이런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은 대부분 환단고기나 규원 사회에 있다. 그래서 위서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독립투쟁사를 틀림없이 아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다 보면 환단고기 규원사의 바탕이 없더라도 그 시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은 환단고기 내용을 다른 책에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황국 배달에 대한 기록 자체도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면요. 그런 기록이 그 시대까지 엄연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은 특정 내용인 환단고기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단군조선 이전에 그래도 환국과 배달국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런 자료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거는 대개 이제 그 환단고기 내용들하고는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역사적 맥락은 어느서 보면 독립투쟁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독립운동가들은 역사의 맥, 우리 역사의 맥인 국통맥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높았다. 그런 결론을 짓는데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23년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 1942년 3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임시정부에서 우리 역사의 국통맥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내고 이런 역사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현실 역사에서는 단군도 신하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고모의 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뭐 동화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도 국민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배우고 있는데 보면요. 1942년 자료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3.1운동 선언문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역사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임시정부에서 한국사의 출발을 황국으로 잡았다는 자체는 아마 지금까지 환단고기 위서론을 외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고사에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에게는 진짜 파천왕적인 선언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또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 독립당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 역사를 연구할 때 반드시 한국 독립당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몸담았던 곳이 한국 독립당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중국 한국 독립당에서 1936년에 참 나라가 이제 뺏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원한다 해가지고
그 글을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 역사의 맥을 잡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우리 역사가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대한제국까지 한 번도 단절됨이 없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만조선, 중국인 이만, 중국이 한사고 낭낭이 평양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한국 독립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뭐냐?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다. 독립운동가들은 절대로 그런 의식이 없이 우리 역사는 한국부터 대한제국까지 한 맥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까지 그 일제 식민사관으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 부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각종 선언문들에서 그런 이 환국 이 문제가 지금 정확히 이게 그 지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놀랄만한 그런 그 내용이고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동광에도 그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동광지 구호를 보면 구호인데 이제 연대로 본다면 1927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1월 1일 자료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황국은 천, 하늘 천자죠. 천을 의미한 고로서 환은 옛 의미인 환이다. 환하다 환자입니다. 환한 광명의 옛 뜻은 뜻이자 을을 표상한 은어다. 의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어떤 분은 이래 합니다. 환단곡이냐 한단곡이냐. 그럼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는 환단곡이나 한단곡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때 동광지 내용을 본다면 이 뭐냐. 그때 환은 한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광명은 환으로서 읽었다는 거. 그래서 황국이 틀림없이 1927년 바로 동광지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역사의 뭐 만약이라는 뭐 가정은 우리가 뭐 붙이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독립지사들이라든가 각종 선언문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었던 사실 어떤 국통맥 참된 국통맥이 그대로 이제 그 교육되고 고스란히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이런 그 노력들이 당시에 다른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겠죠.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자료를 어느 면에서 보면 광복 후에 계속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줬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금 지금도 소개해 드린다면 어떤 분이냐면 아마 조수왕 선생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삼균제도 임시정부의 이제 삼균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삼균제도를 만든 분인데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조수왕 선생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1년 한국 독립당 당강 해석이라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한국이라 불러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한국이라 불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수왕 선생의 답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국유사 첫 꼭대기에 석유 황국이라 하였습니다. 황국과 한국은 역자에 이게 뭐냐면 글자만 살짝 부동한 그 뿐일 뿐 우리말로 뭡니까 크다 뭐 하늘이다 그런 의미로서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환은 광명이니 후세 광명이세의 유전이 이에서 발현한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쓰는 한국은 뭐다? 원래는 황국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용을 1941년 당강 해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이 해석 하나만으로도 우리 역사의 맥, 국통의 맥의 뿌리는 바로 황국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인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서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일본이 만드는 조선사를 보고 너무 역사 왜곡을 심하게 시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탄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우리는 조선시대 때 세조 때부터 뭐 닉자 처참이래 가지고 주요 수거 목록의 책들 아마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세조가 직접 이 책은 보지 말아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목록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세조부터 예종, 성종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우리 고대사 책자가 거의 많이 없어지는데 보면요. 이때 이제 많은 책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김규원 선생이라든지 1941년 김구 선생이 발간한 이제 한민지 제1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조라든지 그 시대 때 우리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책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대기라든지 대변설 뭐 표온천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함로 원동중의 삼성기 예. 이런 내용 이는 1914년 김규원 선생의 신단실기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책이 이때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41년 김구 선생이 발간한 이 자료에도 보면 뭐냐면 신규식 선생이 뭘 했냐면 한국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함로 원동중의 삼성기가 없어졌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뭐 당군사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거 이것을 슬프다 이런 내용을 해놨고 보면요. 그리고 안찬수 선생의 동강지 23호를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우리 상고사를 밝혀줄 사서가 이렇게 많았는데 대부분 다 이때 사라졌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참 이걸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냐면 이 틀림없이 이분들도 김규원 선생 바로 신규식 선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이런 이 잡지에도 보면 틀림없이 뭐냐면 안함로 원동중의 삼성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김규원 선생, 김구 선생 모든 분이 안함로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틀림없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 책이 사라졌다고 기록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상고사는 뭐 많이 이제 잃어버린 거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반대급부로 독립운동가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역사 국통맥을 잡는 그런 책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써내는데 물론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주료를 뺏겨버렸죠.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가 이제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지금의 역사책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통맥을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참 역사를 이제 갖고 와서 그걸 갖고 하려고 했던 흔적이 이제 확실히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독립투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저 만주벌판에 있던 그 무장투쟁을 그렇죠. 했던 분들인 것 같던데요. 뭐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중심이라든가 그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봉오동 전투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독립운동을 적어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이 대의명분 민족을 찾는다, 국가를 찾는다는 것은 제가 본다면 올바른 사상이 없다면 절대로 그건 할 수 없다 봅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 행복이 존재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일본으로 넘어갔던 뭘 넘어갔던 내가 돈 많이 벌고 행복하다면 누가 독립운동하겠습니까? 이건 특별하게 뭐냐면 국가관이라든지 역사관이 바로 잡힌 분들이 역사투쟁사를 벌리는데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국가관. 그 역사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신흥무관학교. 지금은 이제 국군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면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이 1절, 2절, 3절까지 배달나라가 강조되죠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뿌리 근본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는 자체를 잊지 않게끔 이 교과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역사 내용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조라는 내용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잡지를 보니까요. 잡지를 보니까 1909년 신한국보라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1921년 독립신문이 나오는데 보면요.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옛날 드라마 연개소문에 봤던 드라마 중에 어떤 것이냐면 연개소문이 강개토왕 비문 앞에 딱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으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면 1909년하고 21년 독립신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 배달민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화가를 지은 분이 누구냐? 역사에는 틀림없이 이 의화가를 만든 분은 두 번째 장군인 부르당군이 만들었다고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1909년, 1921년까지 뭐가 내려왔다? 두 번째 당군 부르 당군께서 지었던 의아가가 그때까지 역사에 살아남아 있었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1920년 자료를 보니까 개백지 1호로입니다. 개백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개백지 1호로에 이 의아가가 소개가 나오는데 보면요. 어떻게 소개가 되었냐면 강개토왕이 매양 출전할 때 전쟁을 나갈 때 시에 군가로서 사용하였다. 군가로서 사용해가지고 군기를 진작을 했다.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전쟁에 가서 백전백승을 다 했다는 거죠. 강개통이 불렀던 군가가 의아가였다. 두 번째 당군이 지었던 의아가다. 그 내용이 1920년 자료에 실린 거 보고 야, 저도 이때 이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시대까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맥락은 다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아가 배달국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개백지 1920년 개백지 5호 5호에도 뭐가 나오냐면 배달국에 우리들이 백천만 년 잊지 마세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백지 61호에 또 1925년 자료에도 이 의아가가 어디까지 전파됐는가가 나오는데요. 참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것을 가곡으로 해서 궁중에서 이항까지 이게 전파돼 가지고 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의아가를. 강개토왕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때 이것이 그냥 지금처럼 유행가처럼 돼가지고 다 불렀을 정도의 유명한 노래가 의아가였다. 그런 내용 기록이 소개가 1925년 자료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 아이고 자료를 많이 보셨네요. 예, 사실 그렇게 본다면 독립지사들이 사실 이 국통맥이라든가 이 올바른 역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노력했던 게 이 국통맥이 끊기지 않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 주려는 주려했던 그런 모습도 상당히 띄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제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보통? 예. 우리 반대들의 행동을 취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영 선생님께서 우리 역사는 아라사나 일본 손에 쓰여진 역사를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써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틀림없이 강조를 하셨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사는 자기들이 써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결론은 그리 갑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은 더욱더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우리 역사가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 역사사를 말 그대로 이제 그 시대 사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완전히 일반화, 국민을 그 시대 조선 사람들의 내리에 완전히 심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저는 그게 성공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한국사를 부정하는 한국인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느냐. 일본은 더욱더 이제 나가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역사를 일제 대일항쟁기 때 보면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참 이상한 게 있다. 뭐가 있느냐면 틀림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사가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30년대 책을 찾아보니까 한국사 자료가 안 나온다. 그때부터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를 자기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그걸 찾았거든요. 한 2년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한국인들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걸 보면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당군도 오늘 언급했는 것처럼 그 이상한 거 아니냐. 또 오늘 배달까지 이야기했죠. 한국 배달도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이는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국통이기 때문에 국통국가에서 우리 역사를 정립해놨다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독립운동 문제라든지 투쟁사에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충격받고 3.1운동에서 충격받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조선 사람들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식민지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사 왜곡에 어느 있으면 더욱더 박차를 가는데 1930년 자료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3.1 운동의 속되면 학을 떼다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원산 경찰서입니다. 원산 경찰서에서는 3.1이라든지 배달이라는 간판 자체를 못 붙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3.1이라는 말도 못 쓰게끔 만들고 간판 자체도 그리고 배달이라는 말도 아예 못 쓰게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도 이상한 분이 계신데 배달은 쉽게 말해 일제시대 때 저 대종교에서 만든 용어 아니냐. 아닙니다.
그기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보면요. 말 그대로 배달의 용어가 구군 몇 년이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있었고 문제는 일제는 뭐냐면 한국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뭐냐면 3.1이라는 내용 그리고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도 못 쓰게끔 만들었고 간판도 아예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요. 또 1928년 자료를 보니까 이건 아마 반도사관인 것 같습니다. 영향이. 반도사관은 쉽게 말한다면 한국의 조선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날마다 식민지만 당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논리가 반도사관의 틀에 갇혀 있는데 보면요. 1928년에 자료가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냐면 그 내용이 한빛 대광지죠. 보면 대광지 2호에 이제 이 자료가 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주의 옛 고토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글이 나옵니다. 글이 이제 1928년에 실리니까 바로 일제가 뭐라느냐 출판 불허가를 때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가 만주를 넘어서려니까 때요. 바로 거기에 대한 책까지도 못 쓰게 만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가 요 하나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1928년 10월 자료 경성지방법원 문서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참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소년용 출판물 중 민족주의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내용, 특히 이제 민족주의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내용을 차압하고 삭제하고 출판 불허가를 때린다는 내용이 지방법원 문서에 나옵니다. 그 문서의 원문을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아마 나갈 건데 이 지방법원 문서에 그래도 찍힌 부분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문은 이제 잘 보이죠 보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조선 역사의 위대성이라든지 이런 아주 위대함을 나르는 이런 내용은 출판 금지를 때리는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배달과 환왕, 환웅입니다. 그게 뭐냐? 배달과 환왕, 환웅은 이 자료를 본다면 뭐냐? 1928년 일제 일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출판 불허가 되었고 차압 삭제된 부분입니다. 완전히 그 이후로는 아마 어느 내용에서도 배달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막아버렸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 신들에게 머릿속에서는 배달 민족이 기억되어 있지만도 역사 속에서 배달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아마 일본의 강제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게끔 하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배달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사랑 이완영 상임본부장님을 모시고 대일항쟁기 그 독립지사들이 지키고 전해주려 했던 우리의 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전해주려 했던 그러한 그 역사의 참 모습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그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선조들이 전하고자 했던 실제 역사, 한민족사의 어떤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뭐 조선 총독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고대 식민지론을 자기들이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많은 적합한 조건은 반드시 북한 평양 지역이 돼야 됩니다. 대동강 지역으로 심어놔야 어느 데서 보면 북쪽 자체가 이제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 되는데 수많은 낭낭을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역사의 사료, 1차 사료를 찾아봐야 된다. 1차 사료를 찾아보면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다. 학자로 말한다면 고고학적으로 말한다면 문헌이 1차 문헌이 낭낭군이 말 그대로 요동 쪽에 있었다고 다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평양에 있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저는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 봅니다. 예, 핵심적인 논리가 그 당군을 제거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아류 문화로서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논리는 그거고 보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고고학을 제일 많이 연구한 데는 어디냐? 어느 면에서 보면 북한 학자들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벌써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북한의 입장은 한사군 낭낭군은 없었다.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한에서 직접 발굴도 안 한 분들이 속된 말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한나라한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어폐가 있고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